분들이 사랑하는 네이버 주식입니다. 네이버 주식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상향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쵸? 이 하락하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년 장기 이평선이 지금 꺾인 게 보이죠? 꺾여서 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이 차트가 이렇게 지금 반등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차트로 설명이 미리 되는 거예요. 이 1년선이 있고 2년선, 3년선, 4년선이 있을 텐데 1년선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쵸? 왜 그렇나 생각해 보니까 네이버 주가가 대시세가 나왔는지 보세요. 대시세가 나왔죠. 어떤 식으로 나왔죠? 그냥 바닥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올랐는지만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대시세가 낮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대시세가 왜 낮냐 보면은 거래량이 많았을 땐 이때인데, 이때 응집되어 있던 이런 것들이 결국 터지면서 이렇게 여기에서 꼬리를 이렇게 길게 그렸다는 건 뭔 얘기죠? 결국 이 아래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의 초입에 와 있는 거예요. 냉정히 얘기해서.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실적이 있고 매출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앞으로 수많은 기술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네이버가 만약에 코인을 내거나 아니면 물적 분할을 하거나 인적 분할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웅집되어 있는 어떤 걸 이용해서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상을 왜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고점으로부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에 물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본전가를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본전가가 쉽게 나올까요? 이 매물대만 봐도 이만큼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본전가를 다 주면서 갈까요? 바꿔 얘기하면 46만 5천 원으로부터 이 아래까지 왔을 때 얼마나 녹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10%, 20%, 한 10%? 13만원. 10%면 46,500원. 20%, 30%. 한 30%에서 40% 떨어졌나요, 지금? 대략? 64, 24, 66에서. 맞네. 거의 한 40%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주가 40% 빠졌다면은 버티기 쉬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새로운 주식을 산 분들은 어떻느냐? 여기서 요만큼 올랐죠. 그쵸? 그럼 얼마 오른 거예요? 한 10% 정도 오른 거예요. 그쵸? 근데 241선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직 올라갈 흐름은 나와 있겠지만 여기에 닿으면서 다시 이렇게 튕겨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저는 네이버를 싫어하지 않아요.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엄청 좋아해요. 검색할 때도 항상 네이버를 쓰고, 당연히 국민의 카카오톡을 좋아하고 라이언 인형도 좋아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현금을 가지고 여기다 자꾸 투자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느냐? 적어도 제 구독자만큼은 얘기해야죠. 제가 이거 지금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제 눈에는. 그럼 지금 뭐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요. 제가 볼 땐 이게 헤드앤숄더가 나왔다고요. 머리가 나왔고 어깨가 나오고 어깨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게 고점인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도 좋아. 그런데 어떤 규제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떨어지는 거지, 네이버는 다시 날아오른다? 날아오르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분간은 계속 하락 흐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여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인 건 알겠는데 여기는 이 부분을 안 주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여전히. 그쵸?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여기 이렇게 물려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본전을 안 주면서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없다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고 생각해보면 결국 이거거든요.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현대사료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남선 알미늄이죠. 그 전에 일동제약이죠. 안랩이죠. 이런 식으로 다 수익 보고 막 빠지고 난리치고 하는데 내 거만 안 오른다가 되는 거죠. 사람이 제일 주식이 힘든 게 뭐냐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씨, 어떤 건 오르는데 왜 내 거만 안 오르지? 계속 이게 무한 반복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멘탈이 더 이상 못 버텨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 보유하시고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냉정하게 지금 판단하지 않으실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자중을 해야 된다 하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가 언젠간 오겠지만 지금은 못 온다는 걸 인정해야죠. 월봉상 볼 때도 이렇잖아요. 헤드앤숄더.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헤드앤숄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게 월봉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거 차트 하나당 한 달씩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몇 달 동안 흘러내린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흘러내리고 이제 반등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척하다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본전도 아니고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회복할지 어떻게 하냐고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건 모든 주식의 공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주식은 그러면 왜 이렇게 고점이 나오고 고점으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까? 좋은 거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냐면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대시세가 나왔는데 왜 떨어집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응집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벌었죠. 그쵸?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 비싼 윗가격에서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팔고 여기서 빠져나왔죠. 그쵸? 그럼 대시세를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케팅을 해서 흥행에 성공한 거예요. 이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력적 관점으로 보면 다른 또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가지고 걔를 흥행시켜서 또 팔아치우는 거예요. 최근에도 많이 있었죠. 에디슨 EV도 있고, 그쵸? 안랩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계속 생성되고 있는 게 현대사료도 또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띄워 올려서 엄청나게 헤쳐먹고 다시 아래로 내린다고요. 불편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했던 거 HMM도 이와 같습니다. HMM 제가 뭐라고 했죠? HMM은 오히려 이거의 까꾸로죠. HMM도 보여드릴게요. 잠깐. 자, HMM 보시면요 어떻게 되나요? HMM은 지금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 맞고 튕겨져서 다시 내려올 거다. 희한하게 내려오고 있죠. 여기쯤에서 실적 발표돼서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때 사람들 다 사고 싶어서 난리가 또 났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말했죠. 241선 닫고 어느새 또 내려갈 거다. 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앞으로 무역 적자 때문에 반짝 오르긴 했지만 다시 떨어질 거야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쵸?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근데 얘도 흐름으로 보면 뭐냐면 연봉상 이런 흐름이라고요. 기존의 주가가 이렇게 뛰어 올라서 35만원까지 튀어 올랐다가 이렇게 아래로 헤쳐먹었어요. 거의 이렇게 완전 산 하나 그렸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암벽 등반해서 이렇게 위에 도착해서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건 무슨 그림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걸릴지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연봉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거 가장 고점일 때가 2007년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다음에 생기면서 쭈루룩 빠졌죠. 그쵸? 힘 잃으면서 수많은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이래 내려가서 거의 동전으로 하염없이 가까이 왔다가 이제 다시 반등한 거죠. 그쵸?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핫했죠. 이런 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주식이 이렇게 처맞고 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걸로 노후 준비가 되는지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주세요. 네이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디스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차, HMM 다 마찬가지입니다. HMM은 이제 그 고점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하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튀어오른 거래량을 또 소화하면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거고 수많은 악재를 터뜨리고 그 악재를 또 소화시킨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근데 분명히 좋은 점은 있어요. 이런 데는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회복을 잘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차트를 공부해야 돼요. 아래에서 사놓지 않으면 이런 게임에서 승부를 걸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내가 물린 게 역사적 고점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경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올라갈 거야 라고만 얘기하죠. 장기적 우상향이니까 좋다고만 얘기하는데 내가 산 게 역사적 고점이면은 결국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고점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완전 보기 좋게 나는 고점에 물린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고점에서 나와서 저점으로 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수많은 유튜브를 보고 TV를 봐도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상승장에서는 그게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아래였기 때문에 좋았던 거지 상승장의 거의 끝에서 이렇게 올라간 시점에서 다시 나중에 이런 기회가 튀어오를 때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주면서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네가 뭔데 내가 가진 주식을 함부로 평가하냐 이래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누군가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주식을 좀 더 싸게 평단가를 맞출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 그냥 계속 무턱대고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한없이 고점에 물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같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방송이 불편했다면 죄송하고요. 이런 일이 없고 그냥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차트적으로 볼 때 저는 항상 이런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번 돈은 되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잖아요. 그쵸?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고 그 돈으로 뭔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연구한 건데 그게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거꾸로 가게 하는데 결국 세력들이 만든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고점에 물려 있고 비싸게 한없이 사고 있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종목 있으면 댓글로 계속 알려주세요. 지금도 댓글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